안녕하세요. 세상의 이모저모를 전하는 더세모입니다. 드라마 악의 마음을 잃는 자들 잘 시청하고 계신가요? 올림픽으로 인해 결방 소식이 들렸지만 드라마에 나오는 살인자의 관심이 높습니다. 드라마에서 범인은 노인 연쇄살인 범행 중 CCTV에 발각이 되어 공개 수사로 전환을 하였습니다. 드라마는 동명 소설을 기반으로 제작하였고 소설 또한 논픽션으로 유명한 일대 프로파일러 표창원 수사반장님이 집필하였습니다. 드라마 이야기가 어떻게 이어가는지는 표창원 수사반장님이 수사하였던 유영철, 정남규, 강호순 등 많은 살인자들의 이야기를 아시면 더욱더 드라마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현재 드라마에 나오는 범인 유영철 연쇄살인 사건입니다. 1970년 전라북도 고창군에 태어난 여동생과 일란성 쌍둥이로 유영철은 형 2명이 있었고 1살이 되던 해 서울 마포구에 올라와 살게 되었습니다. 유영철의 아버지는 큰 형이 태어나자마자 월남전에 참전하여 후유증인 알코올 의존증으로 인해 음주, 노름, 폭력 등으로 부부싸움이 잦았고 중학교 2학년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으며 예체능계 소질을 보여 중학교 시절 육상, 투포환, 기계체조 선수로 활동하였고 화가가 되기를 희망하였지만 색약 등의 이유로 예고 입학이 좌절되었습니다. 그 후 국제공고에 입학하였지만 적응을 하지 못해 2학년에 자퇴하였고 1988년 8월 23일에 동네 누나 방에서 돈 23만원과 기타를 훔쳐 소년원에 구속되었으며 경찰을 동경해 시험을 쳤으나 또다시 색약으로 좌절되었습니다. 21살이 된 유영철은 마사지사인 황모씨와 1991년 결혼하여 아들을 두었으나 14차례 특수절도 및 성폭행 등으로 20대를 전국 각지 교도소에서 보냈습니다. 2000년 3월 15일 특수절도와 강간 등으로 구속되어 3년 6개월을 선고받아 전주교도소에서 수감 중 2005년 5월 부인이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이혼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후 대인기피 현상을 보이며 감방 안에서 신은 없다고 십자가를 부러뜨리고 동그라미 20개를 그려놓고 2003년 9월 11일 전주교도소를 출소하게 됩니다. 출소 후 서울로 돌아와 어머니 집에 머물며 칼로 큰 개를 찔러 불편하네 바로 안 죽네라며 공사장에서 손자루가 긴 해머를 들고 와 손잡이를 작은 망치의 손잡이로 바꿔 실리콘 처리를 하여 제작하고 제크나이프, 세무장갑, 코팅 목장갑 여러 켤레를 검은 가방에 넣어두었습니다. 2003년 9월 24일 지방에 사는 이영애 씨가 70세가 넘은 시아버지 생신이라 전화를 하지만 받지 않아 걱정이 되어 남편이 돌아오자마자 시아버지 집으로 향했습니다. 밤 10시경 강남구 신사동 주택가에 도착하여 초인종을 눌렀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어 열쇠로 문을 열어 들어가니 불이 다 꺼져 있고 인적이 없는 집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무리 시부모님을 불러도 반응이 없어 찾아보다 안방문을 여는 순간 피비린내가 미친 듯이 퍼졌고 불을 켜니 눈뜨고 볼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노부부는 머리가 깨진 채 잠옷바람으로 엎어져 있었고 이불과 방바닥은 온통 피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처참히 시체가 된 부모님을 본 남편이 곧장 신고하여 강남경찰서에서 출동하였습니다. 출입문은 잠겨있고 외부에서 침입한 흔적이 없으며 물건을 뒤진 흔적이 있지만 어떠한 물건도 가지고 가지 않은 것을 확인하여 경찰은 원한 관계로 인한 살인사건이라 추측하여 주변에 있는 사람부터 조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부검 결과 시아버지는 머리의 둔기를 5차례 공격을 받아 두개골이 골절되어 뇌가 심하게 손상 입었으며 목과 팔에도 칼에 찔린 상처로 보아 방어와 저항을 한 흔적이 발견됐지만 시어머니의 부검에서는 큰 저항 없이 정수리 부분에 둔탁한 물건으로 3번 공격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사망 시간은 오전 10시에서 12시 사이로 추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유일한 증거는 희미한 구두 뒷굽 흔적, 조그마한 지문, 모발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사건 2주 후 2003년 10월 9일 퇴직 후 주차관리 요원으로 일하고 있는 61세 고상숙 씨가 저녁 6시에 퇴근하고 구기동 집 초인문을 눌렀지만 반응이 없고 전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집엔 80세 노모, 장애인 아들, 아내가 있어야 할 시간이지만 이상하여 담을 넘어 집에 들어오자 아내는 피를 흘려 정신을 잃은 상태여서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그 후 집안을 돌아보니 자신의 34세 장애인 아들은 2층 방문 앞에 쓰러져 죽어 있었고 노모는 현관앞 화장실 입구에서 사망한 채로 쓰러져 있었습니다. 다 머리가 깨져 피가 흥건한 상태로 사망해 있었고
이윽고 현장에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2주 전 사건과 동일하게 침입한 흔적, 들고 간 물건이 없어 또다시 원한 관계가 있는 살인사건이라고 추측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현장에서는 뚜렷한 발자국인 단서가 나왔습니다. 언론에서는 이 두 사건이 부유층 살인사건이라고 추측하였지만 경찰은 다른 사건으로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사건은 처참하게 둔기로 머리를 가격하여 깨진 것, 물건을 가지고 가지 않았던 것으로 보아 수법이 너무나 비슷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36세의 최용준 씨는 처갓집인 삼성동에 거주하고 있었고 초인종을 누르니 대답이 없어 한참을 기다린 후 퇴근한 처남이와 문을 열어주었고 들어가니 69세 장모가 바닥에 엎어져 신음을 내고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도착하니 이 사건 또한 출입문은 잠겨있고 물건을 들고 가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2003년 10월 9일 구기동 일가족 살인사건에서 채취된 발자국과 똑같은 족적이 발견되며 경찰은 이 사건을 연쇄살인이라고 확신합니다. 한 달 뒤 담과 마당이 있는 회화동 양옥집 주택가에서 살인이 또 한 번 일어났습니다. 62세 오해란 씨는 약국으로 출근하여 12시 50분경에 수리기사에게 전화를 한 통 받습니다. 집에 전화를 해도 초인종을 눌러도 사람이 나오지 않는다고 전화가 왔으며 80세 거동이 불편한 시아버지가 간병인과 함께 산책을 갔다라고 생각하여 추후 방문 요청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 퇴근하고 집에 도착하자 집에는 연기가 자욱하였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고 시아버지의 방을 열어보니 피만 흥건하고 사람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간병인의 방을 열어보았지만 문이 잠겨있는 것을 확인하는 찰나 경찰이 도착하였습니다. 도착한 경찰이 간병인의 문을 따 들어가니 침대 위에는 시아버지의 시체가, 바닥에는 간병인의 아주머니가 동일하게 머리에 둔기를 맞은 채 사망해 있었고 두구의 시체는 불에 타 있었습니다. 경찰은 부유층 연쇄살인과는 다른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수법은 같지만 불을 지른 것으로 보아 모방살인으로 추측을 하였습니다. 다행히 회화동 집 근처에는 CCTV가 있어 확인한 결과 집에 걸려있던 외투를 걸쳐 걸어가는 한 남자를 발견할 수 있었고 이것으로 168cm의 키를 가진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남성의 인상차기를 알아냈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진 사건에 언론에서는 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신사동, 구기동, 삼성동, 회화동 같은 자음을 가진 동네에서 살인사건이 발생되어 다음 사건도 이런 곳에서 발생될 것이라고 언론에서는 예상했으며 사람들의 불안은 나날이 심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후 더 이상 부유층 연쇄살인은 일어나지 않았고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져 갔습니다. 범인 또한 잡히지 않았습니다. 2004년 1월 신촌 찜질방에서 자그마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찜질방에서 옷장 열쇠가 없어져 확인한 결과 지갑이 없어진 도난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몇 시간 전에도 동일한 일이 있었고 경찰이 출동해 직원에게 범인을 찾아달라 요청하였고 직원은 사람들 중 한 명을 지목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유영철. 절도 및 전과가 꽤 있었지만 그는 극구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려고 하였지만 잘 되지 않아 경찰서로 연행하였습니다. 목욕탕에 있었던 목격자들의 소란을 틈타 수갑을 풀고 도주를 시도하였습니다. 범인이 아니라고 하며 훔쳐간 돈은 고작 10만원가량이었지만 3층 건물에서 뛰어내리며 도주하여 경찰은 이상하다 생각했지만 전과가 많아서 도주한다고 생각하였고 유영철은 경찰에게 다시 붙잡힙니다. 2004년 봄 18살 여고생이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일을 하러 가던 할머니를 배웅하고 돌아오던 골목길에서 갑자기 나타난 괴한에게 10차례 칼에 찔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다행히 목숨을 건졌지만 장기가 심하게 손상되어 오랫동안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사건 이후 2달 뒤 2월 20일 새벽 3시에 20살의 여대생이 집으로 귀가하던 중 누군가 따라온다는 것을 느끼고 발걸음을 재촉하였습니다. 도착하여 열쇠를 꽂는 순간 괴한은 그녀의 다리와 가슴에 6차례 칼로 찔러 그 자리에서 사망했습니다. 2주 뒤 대방동 보라매 공원에서 새벽 2시경 남자친구와 헤어진 뒤 지하철에 내려서 집으로 돌아가던 22살 여대생이 괴한을 만나 10차례 칼에 찔려 병원에 후송되던 중 과다출혈로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외대 근처 이문동에 살던 25살 여자가 출근하던 중 괴한에게 가슴과 팔 5군데를 찔려 병원에 후송되었지만 과다출혈로 끝내 사망하였고 갑자기 젊은 여성을 타겟으로 한 연쇄살인이 지속적으로 일어났습니다. 2014년 4월 14일 인천 월미도 바닷가에서 정차돼 있던 차에
불이 붙어 경찰이 불을 껐습니다. 불이 꺼진 차 안에는 남자 사체가 불에 타 있었고 국과수 조사를 한 결과 양쪽의 손목이 절단돼 있으며 온몸에 20여 군데의 칼로 찌른 상처가 있고 머리에 둔기를 얻어맞은 자국이 있었습니다. 사체의 신원은 황학동에 살며 삼양빌딩 1층 백성프라자 약국 앞에 노점을 차려놓고 자파와 음란 CD, 비아그라 등을 판매하던 노점상 44세 안모 씨였습니다. 경찰은 안모 씨의 원한 관계를 찾을 수 없었고 주변 상인들의 증언으로 스레되던 저녁 7시쯤 시장에서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와 심각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이 당시 너무나 많은 살인, 유괴 및 납치 사건이 일어나 경찰 당국은 100일 작전을 실행하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건의 연관성을 찾아보았지만 수법이 다 다른 살인사건에 수사 착수를 진행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일이 일어나기 전 3월 24일 서울의 한 경찰서에 실종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실종된 사람은 출장 마사지사로 일하던 20대 여성. 손님이 전화가 와 출장을 나갔고 이후로 소식이 없다고 하였으며 동료가 걱정이 되어 신고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경찰의 대답은 너무나 어이가 없는 업소를 바꿨거나 도망갔을 것이라며 자주 실종 신고가 들어온다고. 이 신고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았으며 제보자를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6월 4일과 6월 28일에 또다시 윤락업소에서 출장 마사지를 나갔던 여성들의 실종 신고가 접수되었고 동일하게 출장을 나간 뒤 소식이 없었다고 하였지만 안일한 경찰의 대응으로 대수롭지 않게 이들의 실종 신고는 묵살되었습니다. 2004년 7월 12일 밤 11시경 출장 마사지 업소에 30대 남자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촌 로터리로 출장 마사지사를 한 명 보내달라고 하였고 아가씨 한 명을 보냈습니다. 12시가 조금 넘은 시간에 출장을 간 아가씨가 전화가 와 납치되고 있다는 말을 남긴 채 핸드폰이 꺼졌으며 업소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업주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출동 요청을 하였고 경찰이와 조사하던 도중 다음날 새벽 2시 어제와 같은 번호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또 한 번의 마사지사를 신촌 편의점으로 요청하였고 경찰은 잠복 수사를 하며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눈치를 챘는지 장소에 나타나지 않았고 업주에 전화를 하여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바꿔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렇게 3시간 동안 장소를 지속적으로 바꾸며 새벽 5시 그 남자가 나타나 마사지사를 데리고 사라진 다음 혼전을 겪던 경찰이 그 장소에 한 발 늦게 도착하였습니다. 잠시 후 사라진 그 남자는 다시 나타나 20분 정도 동네 주위를 어슬렁거렸습니다. 그때를 놓치지 않고 경찰들은 그를 체포하였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찜질방 절도범과 같은 사람, 유영철이었습니다. 체포가 되는 순간 유영철은 손에 쥐고 있던 종이꾸러미를 입속으로 삼켰고 바로 경찰은 입에 있던 종이를 강제로 빼냈습니다. 그 종이에는 각 출장 마사지 업소의 전화번호가 적혀져 있었습니다. 확인해본 결과 5개의 업소는 이름과 전화번호만 다른 같은 업소였지만 그것을 알 리 없는 유영철은 이름이 다른 업소에 전화를 하여 출장 마사지사를 요청한 것이었으며 경찰은 어제 실종된 마사지사를 추궁하였지만 모른다고 발뺌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유영철의 입에서 여대생 연쇄살인 사건을 자백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서로 연행된 뒤 유영철은 추궁하자마자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이 떨며 개거품을 물었고 간질 환자처럼 발작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안정을 위해 경찰은 유영철의 수갑을 풀어주고 담요를 덮어주니 안정되었고 그 11명을 살해하였으며 현장에 가서 자백한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경찰들은 다 함께 출동 준비를 하는 순간 유영철은 미친듯이 뛰어 사람들이 많은 곳을 이용해 도망갔으며 경찰은 유영철을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유영철을 지명 수배하고 11시간 만에 영등포역에서 체포하였습니다. 유영철을 겪어본 경찰들은 유영철의 과시욕을 이용하여 고위층 간부 김용하 수사부장이 신문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유영철은 매우 흥분하고 좋아했으며 1세대 범죄 프로파일리 김용하 수사부장이 신문실로 내려왔습니다. 김용하 수사부장은 유영철을 자극해 고유층 연쇄살인 사건, 여대생 연쇄살인 사건 등 모두 자백받았으며 수사부장은 현장 답사를 유영철과 동행하였고 경찰이 하라는 동선을 정확하게 재현하였습니다. 또한 11시간을 도주하던 중 버린 흉기를 자백하여 찾아냈습니다. 그리하여 찾아낸 흉기를 국과수에 제출하였고 부유층 연쇄살인 사건의 모든 혈흔을 찾아냈습니다.
하지만 출장 마사지사의 위치는 지속적으로 발뺌하였고 4일 동안 추궁과 신문을 한 결과 여성들의 시체를 살해하여 토막 내 유기한 것을 알아냈습니다. 현장 검증을 동행한 유영철은 크지 않은 평범한 나무를 가리켰고 그곳을 파니 비닐봉지에 시체 토막을 담아 유기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총 18개의 시체 토막을 발견하였지만 부패가 너무 심해 형태를 알아볼 수 없었고 공통적으로 모든 시체의 손가락은 없었습니다. 지문을 없애기 위해 하였다고 진술하였지만 다행히 손가락 마디로도 지문을 파악할 수 있어 신원 파악을 하였고 황구의 시체는 살해 혐의가 없었던 또 다른 사건 20대 전화방 도우미로 일하던 여성의 사체였습니다. 모두 20, 30대의 여성이었으며 여대생, 윤락업소에 일하던 여성 마지막으로는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시체에 이상한 점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상하게 시체들 중 장기 중 딱 하나 간이 없었습니다. 유영철에게 신문하였고 그의 대답은 모든 시체의 간을 믹서기에 갈아 먹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믹서기를 찾으려 경찰들이 노력했지만 끝내 믹서기는 찾지 못하였습니다. 경찰들은 유영철의 부유층 연쇄살인, 여대생 연쇄살인은 너무나도 연관성이 없어 중기를 맞은 사건들을 모두 조사하여 유영철에게 신문한 결과 인천 월미도 사건을 찾아냈습니다. 평소 유영철은 경찰을 사칭하기 위해 만든 경찰 배지를 이용하여 금품 갈취를 시도하였지만 실패하여 살해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유영철의 살해 동기는 전 부인에게 이혼 통보를 받고 부인과 아들을 죽여야겠다고 찾아갔지만 아들은 너무 이뻐서 아내는 불쌍해서 죽이지 못했으며 이때부터 본인의 삶에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여 죽기 직전까지 사람을 죽이자고 생각한 것이 그 많은 사람을 죽인 유영철의 살해 동기였습니다. 또한 부인과 체격이 비슷한 여자를 대부분 죽인 것이 이것 때문이냐고 묻자 뚱뚱한 여자는 죽이고 치우기 무거워서 키 큰 여자는 죽여서 머리를 잘라도 욕조에 들어가지 않아 죽이지 않은 것뿐이라고 대답하였습니다. 또한 교통사고로 돌아간 아버지, 다른 사고로 돌아간 형 모두 간질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하였으며 본인도 간질 때문에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다른 사람들의 간을 먹었다고 하였습니다. 체포 당시 유영철은 형사님, 저 진짜 붙잡힐지 몰랐어요. 안 붙잡혔으면 올해 10명은 죽였을 텐데 라고 뻔뻔하게 이야기하였으며 기자가 범행 동기를 물어보니 여성들이 몸을 함부로 굴리지 않았으면 좋겠고 부유층은 각성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라며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 본인은 정당한 살인을 했다는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유영철은 사형 제도를 반대하는 국선 변호사가 자처하여 변호하게 되었으며 법정에서 마지막까지 총 20명을 살해하였다고 하였고 25살 이문동 여자는 증거가 없고 범행을 부인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그해 11월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이 공개되고 윤락업소 연쇄살인 사건에 초기 경찰 대응이 미숙했던 것, 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을 인지한 유가족들은 경찰들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유영철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있는 대구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이상 더세모였습니다.